일단 포항과 수원FC 제일 먼저 가 있으니까 그것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날 경기를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김은중 감독 조금 더 좋은 평가를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윤빛가람 정승원 위에다 두고 그다음에 와 이게 답이 있겠나 싶었는데 어쨌든 답을 찾으면서 꽤 경기를 괜찮았어요. 예, 그러니까 정말 파이널 서드까지 가는 거는 수원FC가 꽤 좋았습니다, 진짜. 예, 진짜로 수원FC가 생각보다 굉장히 잘했고 포항은 좀 사실 중원이 조금 아쉬웠던 경기력이긴 했었어요. 그렇지만 요새 뭐, 계속 그래요. 예, 선제골을 넣고 어쨌든 결과를 만들어가고 두 팀이 사실 동기부여가 크게 없는 팀인데 이날 경기 결과에 따라서 뭐 한번 도전해볼 수 있다 없다라는 제가 프리뷰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확실히 약간 좀 두 팀 모두 약간 그렇게 뭐 뜨겁다는 아니었습니다. 왜냐면 포항 같은 경우에는 코리아컵도 남아있고 네. 또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도 남아있고 이런 보니까 수원FC는 사실 뭐 물론 산술적으로는 있지만 위기로 올라가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 조금 걸리는 부분이 좀 그런 부분들이 약간 좀 경기를 루즈하게 만들 수 있지 않았나 생각도 좀 들고요. 어쨌든 하지만 수원FC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날 포항보다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부분이었고 이날 경기 누가 얘기하던데 완델손과 안데르손 양손의 대결이었다. 예. 와 안데르손 진짜 잘하더라고요. 네. 진짜 잘하더라고요. 예. 결국 완델손이 오른발 감차로 선제골 넣으니까 안데르손이 바로 4분 만에 그죠? 네. 네, 혼자 사실상 골은 김주엽이 넣었지만 한 8할은 거의 안데르손이 한 거죠. 그러니까요. 예. 드리블, 굉장히, 볼 컨트롤 옆으로 내준 것까지 안데르손 올해 대상 충분히 받을 만한 지금 퍼포먼스인 것 같습니다. 확실히 네. 양손 대결. 네. 양손 대결했는데 어쨌든 저는 상당히 어제는 사실 포항에서는 완델손이 공격에 가담하던 순간 정도 제외하고는 사실 공격적으로 팍 빈단 장면이 많지는 않았고요. 대신에 좀 들어갔던 뭐 정재희라든지 김종우 선수의 마무리가 좀 상당히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아마 포항 팬들 입장에서는 좀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요. 수원FC는 어쨌든 안데르손 선수의 굉장히 원맨 플레이 돋보였고 또 요새 수원FC에서 제일 잘하는 선수 누군지 알아요? 노경호, 최규백. 죄송합니다. 요새 최규백 좋아요. 네. 최규백 선수 되게 좋아요. 네. 각성했나? 좀 가진 게 있는 선수라는 게 다시 한번 좀 느껴졌습니다. 최규백 선수가 요새 수원FC에서 차지하는 비중 상당히 좋고 이용 선수 복귀하면서 확실히 또 수원FC 안정감을 좀 가져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광주, 대구 역시 대구가 광주에 강해요. 네, 제가 프리뷰 때도 말씀드렸지만 광주 원정에서 거의 한 3, 4년째 지금 안 지고 있는 것 같은데 달빛 더비가 그렇죠. 서로 원정에서 강했죠. 맞아요. 네. 남의 집 안팎에서 강했는데 이날도 광주가 잔디가 진짜 안 좋았어요. 이날도 늘 안 좋죠. 이제 회복이 아마 시즌 끝날 때까지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잔디에서 광주는 뭐 그런 대로 본인들의 플레이를 했지만 이제 대구도 이런 잔디에서 될까 싶었는데 역시 대구는 뭐 우리는 잔디를 타지 않는다. 네, 우리는 공을 공중으로 뛰어서 하면 된다는 식으로 먼저 변준수에게 헤드공으로 선제골을 먹고 바로 에드가를 투입하면서 에드가의 뚝배기. 진짜 신기해. 에드가는 머리에 맞는 순간 공 속도가 발로 발리야. 쭉 나가잖아, 진짜. 그러니까 이게 뭐 신기해요. 변준수 선수가 놓쳤다고도 볼 수도 있지만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에드가가 쿵쾅쿵쾅 뛰어서 점프해서 헤더하면은 이거는 심지어 거리도 좀 멀었어. 멀었죠. 그냥 이거 피구처럼 거의 정확한 헤더로 득점을 했는데 대박. 에드가가 지난 광주 원정 시즌 초에도 똑같이 결승골 아마 제 기억으로 넣었어요. 헤딩으로. 네, 그러니까 딱 상성이 있는 거예요. 광주가 일단 높이에서 약점을 좀 보이는 팀이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허유를 센터백으로 내렸고 네. 변준수가 계속 중용이 되고 있는 이유죠. 네. 근데 이번에는 또 안영규랑 변준수 조합을 세웠고 비록 세트 피스이긴 하지만 대구가 그 약점을 그 전에도 공중볼에서 위협적인 찬스가 있었던 만큼 노림수가 어느 정도 있었다고 할 수 있겠죠. 뭐 광주도 뭐 똑같이 헤더로 선제골을 넣었지만 그 지키지 못하면서 네, 결국 승점 1점. 그러니까 광주는 뭐 그런 대로 이 7위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싸운다는 걸 알 수 있었지만 대구가 최근 분위기가 얼마나 좋은지를 다시 한번 알 수 있었던 네 이게 뭐 거의 패색에 짙은 경기에서도 지금 따라잡은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전북전에서도 그랬고 이날도 그랬고 그러니까 5경기 연속 무패를 달릴 정도로 지금 잔류의 진심이고 잔류에 조금 더 가까워지지 않았나 이날 경기로 인해서 이런 생각이 드는 어떤 경기 내용이었습니다. 네.
대구는 역시 확실히 세드가의 존재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역시 만 기자도 기사를 썼지만 역시 강등권에서는 슈퍼에이스의 존재가 아, 확실히 필요합니다. 네. 뭐 이렇게 좀 막히는 순간에서 갑자기 번뜩이는 그런 선수가 딱 등장을 해서 마무리까지 해줄 경우에 이 팀이 얻는 시너지가 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대구는 진짜 세드가 뭐 진짜 아무리 100번 1000번 얘기해도 진짜 세징야의 존재감, 에드가의 존재감은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결정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뭐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인천의 결정력, 뭐 전북의 결정력, 뭐 서울의 결정력, 이런 결정력이 조그만 차이가 큰 결과를 만드는데 사실 광주도 후반 8분인가요? 정호연 선수, 네, 거의 골키퍼와 1대1 상황에서 그 가마차기. 그쵸, 거기에 들어갔으면 경기 양상이 또 달라질 수 있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걸 놓치면서 뭔가 그 대구한테 조금 더 기세가 넘어간 것 같아서 그런 문제가 광주가 올 시즌 내내 계속되고 있다는 게 아마 이종일 감독의 안색이 점점 안 좋아지는 이유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따 다음 경기 때 얘기하겠지만 역시 축구는 넣을 때 넣어야 돼요. 대전 전북전이 아주 여실히 보여줬던 경기였는데 넣을 때 넣어야 되고, 그런 면에서 광주는 계속해서 전방에 대한 아쉬움이 좀 클 거예요. 다시 허일 선수를 지금 올려서 쓰고 있기는 한데 기대했던 빅톨 선수가 적응에 완전히 실패했고 지금 현재는 부상으로 아웃돼 있는 상황이고, 전방에 대한 지금 뭐 어쨌든 뭐 이익윤 선수라든지 아니면은 이건희 선수 이런 선수들을 좀 버텨왔는데 확실히 좀 무게감의 차이는 좀 분명합니다. 물론 센터백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거는 좀 어쨌든 팀적으로 이정열 감독이 만들어가는 분위기가 좀 있었는데 점점 지날수록 좀 마무리에 대한 아쉬움 이런 부분들이 광주에서 계속해서 좀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지만 두 팀 모두 뭐 무승부를 거두면서 위쪽에서 조금 좀 광주 같은 경우에도 졌을 경우에는 좀 강등권에 대한 좀 부담이 좀 있을 수 있었는데 어쨌든 뭐 승점 1점이라도 추가하면서 7위를 지켰다는 거는 고무적인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대구 같은 경우에도 어쨌거나 지금 대전이 쫓아오고 있지만 일단 승점, 귀중한 승점을 따냈죠. 이 경기 하이라이트 이찬동 전기 충격. 근데 확실히 대구가 색깔이 점점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딸깍이라는 색깔이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활동량이나 중원의 어떤 그 에너지인데 그런 게 뭐 박세진이라던가 말씀하신 대로 이찬동이라던가 황지현을 오른쪽으로 돌려도 중원에서 어느 정도 비벼주고 싸워주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게 저는 뭐 해결사도 중요하고 뭐 감독의 지략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물고 뜯는 싸움이잖아요. 근데 요런 게 안 될 경우에는 조금 팀이 흔들리고 무너지는데 대구는 거의 한 달 넘게 그런 점이 굉장히 잘 실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DNA나 멘탈리티가 상당히 좀 잘 갖춰진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김진혁 선수는 지난 뭐 하스 특집 때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뭐 재계약하기 전부터 대전에서도 특히 굉장히 많이 원했었고 작년 겨울부터 인기가 많았었어요. 김진혁 선수는. 이번에 만약에 FA 시장에 나온다면 가장 인기가 높지 않을까. 거의 뭐 소위 빅클럽들도 덤비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센터백 장 워낙 귀한데다가 김진혁 선수는 여차하면 최전방에까지 올릴 수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공격수 김진혁 되게 매력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라서 어쨌든 지금 시장의 센터백 자원이 워낙 귀하기 때문에 모든 팀들이 노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선수입니다. 이정효 감독 계약 기간이 어떻게 되죠? 재계약을 하긴 했는데. 이정효 감독이요? 네, 아니요, 제 계약 종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계약 기간이 좀 남았죠? 2년인가? 남았어요. 네. 옵션을 좀 삽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옵션을. 이정효 감독 계약 기간 남았고, 제가 알기로는 그 김기동 감독이랑 비슷한 조건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삽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광주를 떠나겠다는 건 아닌데 조금 자유로운 움직임을 위한 조건을 삽입을 했고요. 다음은 전북 대전전 가보겠습니다. 대전이 이겼는데 저는 사실 이게 이렇게 결과가 마무리되는구나 싶은 경기였어요. 다시 보면 아무리 봐도 대전이 이길 것 같은 경기는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요. 근데 전북이 사실 초반에 전병관 선수라든지 이때 찬스 때 넣었으면 저는 뭐 3대0, 4대0도 갈 수 있는 경기가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전반은 거의 가패 양상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사실 대전이 저는 준비가 좀 소홀했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전북이 사실상 거의 몰아붙이는 분위기였는데
역시 이 하스 경기는 모릅니다. 몰라요. 네, 진짜 제가 그래서 오늘 그 기사를 좀 썼는데 선수들이나 뭐 전북 선수단 뭐 프런트도 각성하라는 의미로 좀 쓴 게 있거든요. 제가 담당이기도 해서 네. 확실히 준비가 달라야 돼요. 파이널 B는. 네,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대전이 훨씬 더 준비가 잘 됐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게 뭐냐면 어찌됐건 흔들리는 와중에 선수들 집중력 상당했거든요. 예, 저는 형태 자체가 완전히 무너진 장면은 많지 않았다. 예, 찬스를 많이 주기는 했지만 그리고 득점하는 과정에서는 대전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놨다라는 거는 좀 분명합니다. 어쨌든 대전은 확실한 컨셉을 갖고 준비에 임했고 그렇게 가겠다는 뜻을 할 수도 없고 왜냐면 구탁 선수도 다쳤고 네. 전성훈 선수 아직까지 좀 그런 부분이 없으니 뭐 많은 시간을 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대전은 자기들이 준비했던 축구로 전북을 잡으면서 굉장히 좀 분위기를 탈 수 있는 여건이 됐고요. 전북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뭐 취재를 해보니까 뭐 내부적으로 크게 뭐 그런 건 아직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심리적으로 조금 쫓길 수 있는 패배는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4경기 남았는데 네. 정말 정신 차려야 되는 상황이 좀 있는 건 좀 분명합니다. 네네. 김준범 선수는 진짜 전북만 만나면 굉장히 잘하고 요새 뭐 폼이 좋았으니까. 네. 그래서 김준범 선수도 재계약을 준비하는 것으로 뭐 알고 있습니다. 김준범 선수도 지금 많은 클럽들이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이 선수가 연대 시절부터 굉장히 능력을 좀 인정받았던 선수. 처음에 경남에 갔는데 그때 갔을 때 좀 학교 측과 약간 트러블이 있을 정도로 이 선수가 많은 클럽들의 관심을 좀 받았던 것으로 좀 알고 있고요. 그 포텐이 드디어 좀 터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김준범 선수, 이창근 선수 제가 다음 경기에 복귀하지 않을까라는 얘기 했었는데 네. 어쨌든 복귀해서 진짜 역시 이창근 국밥 같은 활약. 그리고 김현우 선수가 어제도 좀 또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수비적으로. 김현우 또 재계약 말씀드렸죠. 네. 어쨌든 전북은 저는 마무리에서 계속 이런 모습이 벌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역시 외국인 선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지금 송민규, 이영재로 앞쪽에 세우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뭐 스타일상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긴 하지만 역시 확실히 전문 스트라이커 없이 공격진을 꾸린다는 건 사실상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들이 좀 다시 한번 좀 들었습니다. 예, 어쨌든 전북이 좋은 경기를 하고도 승리하지 못하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계속해서 지금 추가 시간에 실점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좀 개선이 분명히 좀 필요한데 지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지금 어쨌든 대구전도 지금 후반 추가 시간에 2골을 먹었고 네. 이날 경기도 추격의 불씨를 살리는 과정에서 또 한 대 얻어맞으면서 무너지는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이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면 승점을 쌓기가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전북이 저는 그래서 저는 그 좀 파이널 B 모드로 완전히 전환을 해서 그러니까 좀 전술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좀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아까 홍정호 선수 얘기 많이 하는데 굉장히 공감합니다. 저도 많은 분들께 여쭤봐도 홍정호, 박진섭 이론상으로는 완전 베스트죠. 경험도 있고 뭐 높이도 있고 어떤 전북급의 선수라는 거는 부인할 수가 없지만 일단 두 선수의 특징은 굉장히 좀 비슷하면서도 그만큼 약점도 비슷해요. 느리다는 건데 그런 약점이 이게 그 실점을 안 하고 있을 때는 잘 안 드러나요. 왜냐하면 전북이 계속 볼을 소유하고 계속 몰아치기 때문에 안 드러나지만 일단 먼저 실점을 하고 쫓기는 상황에서는 역습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어쩔 수 없이 뒷공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게 계속해서 불안감이 이 팀 전체적으로 전해지는 게 아닌가. 네. 그러니까 수비 라인도 보면 뭐 양 측면에도 빠르고 공격 가담 좋은 선수를 배치했지만 이 센터백 쪽에서 굉장히 불안하다 보니까 뭐 중원에서도 공이 잘 못 나가는 것 같고 그런 점이 굉장히 홍정호 선수가 최근에 들어서는 조금 어떤 일종의 약점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들고 저 한 가지 경기 보면서 의문은 이승우를 왜 이렇게 안 쓰지? 그렇지 않아요? 뭐 살짝 부상이 있다고 하니까 뭐 그렇게 받아들여야지 감독이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그 저도 취재를 2번이나 가봤는데 그 얘기하는 컨디션 얘기를 했어요. 김도현 감독이. 그 감독이 말하면 믿어야죠. 믿고 있지만 대표팀을 갔다 왔어요. 네, 대표팀 만약에 안 갔으면은 그 말이 조금 더 신뢰가 가고 그런가 보다 싶지만 대표팀을 갔다는 거 대표팀은 다 검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네, 컨디션을 잘 보고 뽑았을 텐데 경기에도 투입을 하고 근데 대표팀 다녀온 선수가 또 십몇 분만 뛴다는 것 자체가
이거 전술상으로 뭔가 안 맞나? 예? 뭔가 이 김도현 감독이 요구하는 거에 이승우가 못 따라가나? 왜냐면 지금까지 총 뛴 시간을 합치면 거의 얼마 안 돼요. 예, 그러니까 뭐 이승우가 골 없고 이런 비난을 할 수도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일단 투입 시간이 너무 적습니다. 그러니까 전병헌 선수가 이날 안 좋았어요. 제가 봐도 안 좋았는데 차라리 그러면 문서민을 먼저 선발로 투입하는 거 어땠을까? 문서민 좋은데 요새 폼이. 아니면 이승우를 선발 투입하고 문선민이랑 바꾸는 거 어땠을까? 근데 두 선수의 활용도가 너무 적었다. 네. 뭔가 좀 후반에 뭔가 변화 카드도 알겠는데 지금 그런 거 따질 땐가 싶은 거예요. 보면서. 예. 지금 90분 다 뛰어야 되는 거 아닌가? 어쨌든 지금 저는 전북은 김두현 감독이 자기의 전술의 선수들을 자꾸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네. 김진규 선수 자꾸 위쪽에다 쓰고 김진규 선수 굉장히 복귀에서도 미드필드에서 상당히 좋은 플레이 많이 보였거든요. 근데 네. 그 자리에 두니까 사실 이영재 선수도 반만 쓰는 상황인데 위에서 뭐 압박용으로 압박을 굉장히 잘한다라는 얘기하면서 하는데 이영재 선수나 김진규 선수 다 지금 반쪽만 쓰는 지금 현재 전북의 틀을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좀 보여서 이승우 선수도 마찬가지고 그 안에 넣으면 사실 제가 봐도 이승우 선수 들어갈 자리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 송민규 선수, 에르난데스 선수 다 다치고 나서 최전방에 넣었을 때 못했거든요. 솔직히. 네네네. 그러니까 그 틀을 바꾸지 않으면은 사실 좀 쉽지 않은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전북에 대해서 저는 할 얘기가 상당히 많고 뭐 그렇긴 한데 일단은 시즌이 남아 있으니까 일단은 저는 전북이 내려가는 거에 대해서는 다들 많은 축구 팬들도 마찬가지고 뭐 관계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좀 안타까워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어쨌든 선수들이 어쨌든 지금은 더 뛰어줘야 됩니다. 대가리 받고 흔히 말하는 대가리 받고 뛰어라. 이 부분들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김천 울산전 보겠습니다. 네, 이번 라운드에서 유일한 0대0 무승부. 네. 어떤 느낌이었나요? 나는 이게 저는 공평한 경기였던 나도 것 같은데. 그래서 물어본 거야. 네. 저는 뭐 정종용 감독도 상당히 아쉬워했고 김판군 감독도 상당히 아쉬워했지만 김천 울산 양팀 모두 지금 넣을 만한 찬스를 다 놓쳤기 때문에 공정한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찬스가 없진 않았어요. 뭐 네. 루이슨 선수의 찬스도 있었고 네. 김천도 찬스가 있었지만 그냥 뭔가 고수들의 싸움은 좀 너무 신중한가? 뭐 이렇게 좀 정리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뭐 치고받고 실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득점이 안 나온 것 같다. 네, 양팀이 뭐 못했다기보다는 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양팀 기대 득점값도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확인했더니 김천이 조금 높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1대1로 났으면 제일 공평했던 경기가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저는 경기 나쁘지 않게 봤어요. 네, 재밌게 봤습니다. 울산 입장에서 본다면 902님이 말씀하신 대로 비교도 나빼드죠. 네, 사실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강팀 강, 네, 이 상위 스플릿 팀 간의 상성에서 울산이 압도적으로 승점을 많이 벌었고, 그리고 그만큼 이번 파이널 라운드에 또 비슷한 승점을 딸 거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승점 차를 유지한다는 것 자체는 네, 울산 입장에서 굉장히 호재죠. 네, 뭐 물론 나쁘지 않은 결과라고 봅니다. 네, 강원이 조금 더 쫓아와서 승점이 좀 좁혀지긴 했지만 지금 이 정도 점수차를 뒤집기는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네, 김천전 성과, 원정의 성과는 굉장히 나쁘지 않다 보여주고 김천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죠. 네, 우리가 뭐 올 시즌에 울산 상대를 한 번도 못 이겼고 뭐 그렇다곤 하지만 우린 울산 상대로 앉을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줬기 때문에 김천은 아마 끝까지 네, 우승 경쟁을 하는 어떤 원동력을 이날 얻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 김천이 울산한테 진짜 약했어요. 5대0으로 지고 막 그랬었잖아요. 맞아요. 옛날에. 근데 올 시즌에는 저는 김천 터닝 포인트 그 경기였잖아요. 초반에 3대2로 졌던 경기인가? 원두재 막 골 넣고 맞죠? 그 경기가 사실 전반만 보고 그 앞전에 개막전 진짜 못했고 이날 전반까지 되게 못해가지고 야 김천이 진짜 내려가나 보다 진짜 하위권 팀인가 보다 했는데 후반전에 보여준 모습이 상당했거든요. 그러면서 치고 올라가는데 김천은 울산을 상대로 의외로 밀리지 않게 올 시즌은 잘 물론 승리는 못했지만 네. 그런 부분 좀 분명히 있었습니다. 네네. 울산은 근데 주민규가 너무 안 터져요. 이거 벌써 참 3달 넘었어요. 네. 네. 그리고 울산 수비는 확실히 좀 나아진 모습이 좀 보이긴 하는데 제가 이날 경기 보는데 김천한테 중원에서 상당히 좀 많이 밀리더라고요. 좀 보면서 약간 이날 경기 정우영 선수가 혼자서 약간 좀 부담스럽게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약간 돼 있던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확실히 정우영 선수 수비적으로는 안정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포백을 잘 보호하는 모습도 보였고 압박도 잘 되고 있는데 이 마무리 쪽에서 좀 잘 안 돼주니까
어쨌든 올 시즌에는 계속해서 지금 김판국 감독이 주민규 선수에 대해서 믿음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예, 뭐 스트라이커는 저렇게 있다가 한 번 터지면 또 막 하는 게 좀 있어가지고, 예, 아마 좀 그 부분을 기대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드는데, 예, 일단은 울산은 주민규 선수가 좀 터져줘야, 예, 있고, 쉽게 이기죠. 예, 예. 인천 제주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예, 이 경기는 최영건 감독이 조금 내려놨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진짜로 왜? 왜냐면 그러니까 나쁜 식으로 내려놓은 게 아니고 본인이 하고 싶어 했던 축구를 약간은 좀 내려놓고 결과 중심에 뭔가 좀 따내려고 게임 나쁘지 않았는데. 게임은 좋았죠. 네. 3백으로 일단 바꿨어요. 최영근. 네. 최영근 말고. 최영근은 베트남에 잘 있습니다. 네, 3백으로 바꿨고, 그리고 김도혁이 뭐 왼쪽 윙어로 나왔지만 미드필더로 뛰면서 사실상의 3미들, 그러니까 3백과 3미들로 가운데를 확실히 잠그면서 제주가 가장 잘하는 플레이를 못하게 만든 것도 맞고, 창 기자가 얘기한 대로 경기력 자체는 인천이 더 좋았습니다. 근데 뭐 찬스가 있었지만 찬스를 놓치기도 했고, 근데 결국은 뭐 골 넣고 골 먹고 이런 상황에서 마지막에 일단 교체 투입된 이탈로에게 한 방을 허용하면서 결국은 패하고 마는. 그 전에 사실 인천이 이탈로 진짜 잘 찼어요. 기회가 굉장히 많았어요. 인천도 뭐 인천 팬분들은 뭐 판정에 대해서도 뭐 글을 좀 보기도 했지만 그런 걸 떠나서 일단 넣을 때 못 넣었기 때문에 정동윤 슈팅 막은 안찬기는 예술이었어요. 그렇죠. 전반전에 그런 게 있었고 후반전에도 무고사의 프리킥도 굉장히 아까웠고 제르소 선수도 찬스가 있었고 굉장히 평소보다도 찬스가 훨씬 많았습니다. 슈팅 수도 많았고 그런데 그걸 결국 마무리 짓지 못하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사실 뭐 이탈로 뭐 김주공의 패스를 받아서 이탈로의 플레이도 좋았지만 사실 거기까지 가는 것 자체도 인천 수비수들한테는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 이탈로 선수가 벤치에서 딱 보면서 인천이 가운데는 참 많이 그 인구 밀도가 높은데 측면에 좀 비어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 그래요. 근데 경기장 나가서 딱 보니까 실제로 그런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투입된 다음에 왼쪽을 주장창 팠고 거기서 결국은 골이 만들어졌던 것 자체가 이 어떤 교체술과 그 교체 자원의 어떤 차이로 승부가 갈렸다. 네, 이거 서로 승점을 나눠 가졌어도 저는 괜찮은 경기라고 노인님 봤는데 반갑습니다. 네. 누군지는 이제 기억이 안 나네요. 네, 제주가 결국은 최근의 흐름대로 잡으면서 인천 제주 진짜 신기해요. 그죠? 도깨비 팀. 인천 진짜 큰일 났습니다. 네, 이날 패하면서 지금 사실 어떤 기사에서는 뭐 강등 열차라고 벌써 탑승했다고까지 기사가 나온 걸 봤는데 뭐 거기까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위험해진 건 맞습니다, 지금. 네, 왜냐면 제가 그 전에도 대전을 잡아야 된다. 네, 이렇게 하스 분석할 때 말씀드렸는데 지금 대전은 더 위로 올라가고 지금 전북이 바로 위에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차이가 좀 좁혀지지 않기 때문에 야 어떻게 할까? 지금 3백도 써보고 3미들도 써보고 무고사도 선발해서 빼보고 그런데 결국 중심이 안 잡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한 가지 고무적인 거는 경기력이 조금 나아졌지만 그 경기력 나아진 거는 사실 의미가 있나요? 지금 4경기 남았는데. 네. 이거는 거의 막 똥을 튀기더라도 결국은 이겨야 되는 그런 싸움에서 지금 계속해서 못 이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답답한 경기가 될 수밖에 없겠다. 이 경기에 대해서 제주는 거의 이제 앞으로 1, 2승 정도만 더 하면은 안정적으로 잔류할 것 같고 인천은 나머지 경기 거의 다 전승하고 다른 팀들이 미끄러지기를 좀 바라야 되지 않을까. 마지막 경기, 네, 강원 서울전입니다. 뭐 이 경기 끝나고 일단 뭐 돌입하기 앞서서 윤정환 감독, 승장인 윤정환 감독과 패장인 김경동 감독이 모두 똑같이 판정에 대해서 조금 불만을 얘기했다 그래요. 왜냐하면 뭐 빠져나갔는데 뭐 파울했는데도 경고 안 주고 아니면 반대 상황에선 반칙 주고 이런 비슷한 흐름에 대해서 주심의 판정에 대해서 두 감독이 똑같이 불만이 있었다는 거는 누구였어요 어제? 어제 이름 들었는데 키 크고 김정혁 닮은 심판인데 죄송합니다. 이름을 제가 심판 다 외우지 못해갖고 누구였습니까? 저는 저 게임 안 봐가지고 신용준. 그래서 이 매끄럽지 않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아쉬워했다는 그런 말씀부터 먼저 드리고 있고요. 경기는 강원이 준비를 잘했습니다. 이거는 저는 준비해서 승리한 팀이 결국은 결과 따냈다고 보는데 일단 서울은 김동현 감독 그대로 나왔죠. 최근에 흐름이 좋지 않은데 큰 변화보다는
보다는 그냥 기존에 있는 공격 자원과 어떤 그냥 선발 몇 명만 바꿔서 똑같은 패턴으로 나왔고, 반면에 강원은 일단 3백 카드를 잘 들고 나왔죠. 그래서 3선에서 수비 진영에서 링가드와 루카스의 활동 반경을 완전히 봉쇄하면서 서울로서는 할 게 없게 만드는, 네, 여기다가 중원에서 이유현이 다 쓸어 담으면서 중원 싸움에서도 강원이 밀리지 않으면서 서울로서는 할 게 많이 없었고, 강원은 그에 반면에 측면 후방 뒷공간을 파고드는 어떤 양민혁과 유인수의 움직임도 서울보다 나았다. 그러니까 개개인적인 어떤 컨디션 그리고 팀 전체적인 컨디션이 강원이 조금 우세했던 것 같고, 그런 면에서는 1대0이 어떤 합당한 결과가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원이 살짝 흔들리는 시기도 있었는데 최근에 2연승을 하면서 갑자기 또 2위, 네. 우리 그냥 아침 나갈게요 하다가 니네 우승하라니까 라고 할 정도로 다시 지금 추격을 하는, 강원이 정말 올 시즌 시민구단의 시도민구단의 어떤 새로운 역사를 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전 마지막까지 이 흐름이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강원이 아마 울산이 조심해야 되는 건 오히려 김천보다는 강원이 아닐까, 이 경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알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김영빈 선수는 아주 오랜만에 700 몇십 일 만이라고 하죠. 네, 아주 승부를 가를 수 있는 그런 멋있는 헤더를 작성을 하면서 강원이 확실히 되는 팀이다 라는 걸 보여줬고요. 서울은 사실 루카스 선수가 굉장히 아쉬운데 일단 안 빼고 있습니다. 김기덕 감독이 내년까지 좀 바라보고 루카스의 어떤 적응을 조금 더 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측면 공격이 풀어지지 않으면서 일류첸코까지 막히는, 좀 답답할 것 같아요. 네, 마지막 지금 6경기에서 아마 1승한 걸로 아는데 최근에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에서 못 올라간 게 루카스 학폭 루머 없나요? 없습니다. 굉장히 성실한 선수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직 적응 단계였던 것 같습니다. 네. 윤정환 감독 재계약을 제가 기사를 썼는데 김병지 대표가 라이브 켰어요. 그렇다고. 네, 그래서 윤정환 감독 연장 계약 얘기를 했는데, 아마 그거는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이 25년과 26년의 연장 계약이 있는데 일단 11월 말까지 강원 구단에서 그 절차를 밟으면은 연장 계약이 되지만,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연봉 협상을 일단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00% 확정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일단 규정은 그렇지만 일단 과정이 좀 남아 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다른 구단이 윤정환 감독을 데려가려면 어떤 보상이 있어야 된다. 네, 그런 것까지 계약서에 삽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꼼꼼하게 구단 입장에서는 계약서를 썼고, 보시죠. 윤정환 감독은 ACL에 대한 의지가 있는 만큼 잔류할 가능성도 있고, 혹시라도 다른 구단에서 원한다면 또 변화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지금 오히려 얘기 많이 나오는 건 김병지 대표가 과연 재계약을 할 것이냐 얘기도 그쵸.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어서, 네. 그 부분도 좀 여러 가지 썰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조금 좀 윤곽이 드러나면, 저희가 듣고 있는 여러 썰이 있긴 한데 아직 시즌 중이니까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은 삼성과 최전방은 찾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지금 프로필 돌리고 있고, 한번 겨울쯤 돼야지 누가 들어올지 좀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는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스쿼드를 보강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